오늘 저녁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을 가집니다. 이 전 대표 귀국한 지 보름 만인데요. 자,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더불어민주당 장성호 의원과 함께 오늘 회동 또 전국 현안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두 분 만남에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. 근데 메뉴가 뭐 막걸리라고 하긴 하던데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. 뭐 그 시간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? 예, 뭐 정해졌겠죠. 뭐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하니까 예. 뭐 김영진 정무실장하고 네. 이낙연 대표님 뭐 가까운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 것 같고요. 네. 네, 그 정확한 메뉴는 잘 모르겠습니다. 메뉴는 뭐 이낙연 대표님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반주는 뭐 그런 정도 아하. 하시겠죠. 네. 자, 어떤 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? 일단 뭐 미국에 한 1년 정도 체류하다 오셨으니까 뭐 미국 생활이라든가 네. 그런 거 말씀하시겠고. 어쨌든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? 현재 네.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당내 상황도 이런 말씀 하시겠죠. 특히 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치 상황이 어떤 우리 검찰 정권이 검찰 뭐 감사원 국세청 이런 권력기구 총동원해 갖고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또 제 역할을 하려면 당이 어떻게 정비돼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말씀 안 하겠습니까? 네.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그 개파 갈등을 좀 해결하는 출발선으로 좀 삼고 싶지 않을까요? 저는 모르겠습니다. 당내 자꾸 뭐 외부에서 개파 갈등 얘기를 하는데 네.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그게 좀 뭐 개파 갈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뭐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네.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.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단합돼야 된다. 그런데 동의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당의 단합 또 당의 단합을 위한 또 혁신 이런 것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혁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. 네. 또 이낙연 대표랑 좀 친분이 좀 있는 윤영찬 의원도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좀 이루어지겠냐 가능하겠냐 또 이런 말씀을 했고요. 어떻게 혁신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? 당이 지금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가상자산 이런 문제 때문에 예. 도덕성의 위기가 지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상황에서 당이 변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또 당원 구성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네.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다만 무슨 뭐 지금 신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건 저는 뭐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져 있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무슨 그런 시간이 어떻겠습니까? 또 두 분 사이에는 그런 정도 신뢰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. 네.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두 분 만남에 대해 좀 부정적이더라고요. 네. 백지장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. 모르겠습니다.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 네.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은 당이 한 길로 가야 된다. 진짜 백지장도 맞들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그분의 뭐 개인적인 그 직접적인 어떤 속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단합이 좀 중요하겠죠. 네네. 그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뭐 문 전 대통령 얘기도 네네. 좀 했었고요.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아니 저 전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낸 분이시고 아. 또 당의 대표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런 분이 과거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진퇴에 관련해 갖고 이런 말씀하는 건 뭐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또 당의 단합에 또 어떤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? 그게. 지금 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두 분이 손잡고 신당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뭐 일부 의원들의 아. 뭐 상상에 기초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별로 예.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. 예. 어떤 구체적인 실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. 실체가 없는 저는 뭐 것이다. 조국 전 장관이나 추 전 장관 두 분 다 예.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최근에 지금 조민 씨, 딸 조민 씨라든지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소송 취하하고 석사학위 반납한다고 하거든요. 네.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출마랑 연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.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어허.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현실을 좀 인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뭐 순수한 뜻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어쨌든 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? 사실은 이게 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그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조국 장관은 가혹한 처벌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배우자가
지금 뭐 실형 선고 받고 있고 네. 두 자녀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또 고초를 겪고 있는데 두 분들이 어쨌든 뭐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잘 개척하리라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조국 전 장관, 추미애 전 장관 적절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게 총선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뭐 조 전 장관은 예.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항소심에 재판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무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뭐 그런 데 집중하셔야 될 것이고 추 전 장관도 또 오선 의원의 장관까지 지내고 또 당대표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? 네. 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예. 본인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겠지 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시지 그분이 좀 아무리 좀 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아, 믿고 싶다는 네. 것이네요. 자,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. 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탓에 지금 백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? 아니 지금 그 권력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. 뭐가 문제만 생기면 그 야당 탓하는데 야당은 사실은 문제점 지적하는 게 당연히 야당의 역할입니다.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네. 굉장히 비정상적인 좀 그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겪어 갖고서 사실상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. 네. 노선이 50%만 바뀌었습니다. 바로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영부인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가족에.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그 의혹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설명을 해야지 네. 이걸 갖고서 백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예. 그게 야당 탓 때문에 못하겠다. 야당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. 이것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, 그건요. 네. 이거 그냥 넘어가면 계속 문제 제기해서 그 뭐 세월호 언급도 하신 분도 있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세월호라고 하는 건 하는 것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300명이 갖고 온 아이들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? 과연 이게 원래 고속도로 어떤 건설의 목적, 네. 두물머리의 교통난 해소, 또 양평의 발전, 또 하남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 이런 측면에서 고려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네.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예타 통과된 그 노선이 함정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 네. 거기 당연히 의혹 제기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서 그 의혹 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? 사실은. 이 두 번째 그 변경된 그 네. 강상면 그 안을 문재인 정부 때 그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고 이렇게 오늘 좀 보도가 되던데 네네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최초로 예. 제안된 건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정도쯤에 네.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 의원이 또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갖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된다고 하면 민간업자들이야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그 민간업자 제안이 채택된 것도 아니었고 왜 갑자기 또 민간업자 탓을 하겠습니까? 그럼 원래 탓을 한다고 하면은 네. 원래 원안이라는 것이 원래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었고 그 당시 국회의원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제안이었거든요. 네. 그게 여기서 진행돼 갖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거를 그 노선을 50%나 바꿔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아무런 함정 설명이 없는 겁니다. 저도 기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했거든요. 예. 이런 정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에서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든지 아니면 수요 재조사라든지 정 안 되면 적정성 조사라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갖고 네. 간략하게 처리해버린 거예요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.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계획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원안대로 간다면 그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동균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입니다.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,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아니 합니다. 그 김부겸 전 총리나 정동균 전 군수가 이걸 해서 무슨 로비를 했습니까 하려고?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정병국 전 의원 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네. 당시 군수가 그 군민들이 제안했던 거예요. 그 절차들을 밟아온 겁니다. 그런데 나중에 정동균 씨가 이제 군수가 됐고 김부겸 의원이 그 집을 줬다고 해갖고 그게 통과된 건 아니죠.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? 관계가 전혀 없죠. 어허. 더군다나 정동균 전 군수의 토지는 산 넘어가고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양 새로운 노선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. 네. 자,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가 알아서 할 소관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 선언 관련해서 이 좀 선을 긋는 어떤 모양새 같은데 교감이
있었을까요? 교감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? 이게 더군다나 여당과 당정 협의 네.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네. 당정 협의 중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더군다나 이거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 공약이었습니다. 네. 이런 공약을 장관이 그 저는 권한 밖에 권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렇게 해갖고서 백지화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? 저는 이건 당연히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1조 원 넘는 1조 네. 8천억인데 네네. 국책사업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네.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백지화 선언한 노림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? 저는 아시겠지만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초재선 때 남경필 원희룡 네. 그다음 정병국에서 남원정 남원정, 해갖고 유명했죠. 말입니다. 예. 당내 소장 개혁파 비주류였습니다. 네. 근데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라든가 정병국은 탈락했습니다. 네. 본인만 좀 살아남았거든요. 처음으로 확실한 주류가 된 겁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1조 8천억 가까운 국책 사업입니다. 네. 국책 사업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개 장관이 네. 그것도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선언한다는 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? 저는 상당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이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변화하는 과정이 노선 바뀌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탈법적인 게 많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원 장관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앞서 김정재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네.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너무 쉽게 꺼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 비판을 저는 합니다. 뭐 이걸 갖고 탄핵 사안인지 아닌지는 네.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. 맞습니다. 뭐 탄핵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. 신중해야 되겠지만 원희룡 장관도 모든 걸 다 건다고 했으니까 네.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,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거 말고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이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총리 네네. 관저에서 뭐 이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나라 망신시키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. 이게 우리 국민의 그 건강과 안전,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관련해 갖고 국민의 대표자들이 해당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 갖고 항의하는 게 어떻게 나라 망신시키는 겁니까? 오히려 이거에 대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네. 여당 의원이 문제인 거죠. 오히려 이 문제를 갖고 정부 여당이 일본을 갖다 질책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갖다가 저지시키는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기사 총리 만날 수 있다, 한일 정상회담 할 수 네네네.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 것 같습니까? 저는 뭐 이거 관련해 갖고 예. 결국은 굉장히 우려되는 게 어쨌든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. 오히려 일본의 그 핵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듯한 또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. 사실은. 네.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이네요. 자, 오염수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지금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. 어쨌든 민주당도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. 지금 이재명 체제로 쭉 가는 겁니까? 준비하는 겁니까?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. 네. 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세부적인 결정될 것인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위기를 타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혁신에 출범시켰는데 지도부하고 혁신이 좀 엇박자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지금 있더라고요. 뭐 혁신 출범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? 그분들이 아하, 예. 당내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당 상황들을 파악하고 현재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저는 뭐 지도부와의 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도부와 혁신이 잘 좀 되고 있다. 네네. 좀 더 잘 될 것. 뭐 이제 불체부 특권 얘기 1호 저는 뭐 의원들 같은 경우도 예. 일부 이견이 있지만 예. 전체적으로 예.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의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네. 같은 방향으로 좀 마음을 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